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저희 회장님께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건설업에 있는 노무관리가 사실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그것들이 일반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하고 실무에 적응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2시 때이기 때문에 이 교재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은 30분 내에 다 주무십니다. 일단은 교재를 참조로 하시고 내용적인 부분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찾기 쉬우셨나요, 교육관?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강의가 끝나서 이곳으로 잡았거든요. 제 편의점 잡아가지고 원래 했으면은 조금 더 오시기 편한데 장소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정규직 노무관리가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건설업에 있어서 일용 근로자들 관련된 그거에 대한 법률 문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어렵냐 여러분은 법과 상식 간의 괴리입니다. 상식과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서 노무관리의 일용근로자 이쪽이거든요. 근데 법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식과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직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일 있으나 없으나 계속 월급 주고 출퇴근 의무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대부분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일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인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현장의 인력이 얼마나 일을 했냐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주로 고용을 하죠. 만약에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처럼 고용을 해서 현장에 있든 없든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건설업의 수주가 최저입찰제인데 이게 도저히 수주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용근로자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법적인 많은 부분들이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식과 법의 차이죠. 제가 실물에 보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얼굴도 모르실 거예요. 현장에서 출력 하나 올라오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일했나 보다. 근로대학 신고해보니까 이 사람 했나 보다. 이게 가라로 올라온 건지 진짜 올라온 건지 이것도 몰라요. 현장 관리가 잘 되는 데들은 현장에서 뭐 블랙아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체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출력 현황들이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으로 올라오는데 현장 관리가 어려운 데들은 밑에 시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그냥 인적사항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신용불량 분도 계시고 불법 체류자도 있고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우리가 근로대학 신고라든지 일용직업소 신고를 할 때 이런 거죠. 군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출력한 것처럼 돼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돼 있어요. 나중에 국세청이나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근무 안 했는데 왜 이런 신고를 했냐? 자, 상식과 법과의 이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반직,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리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도 일단 좀 이따 보겠지만은 통일된 법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타 관계 노동법에서 딱 통일된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만 맞으면은 그냥 법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퇴직금이죠.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느냐. 현장에서 며칠 일하지도 않고 그만둔 사람들 해고할 때 해고수당 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로계약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부분에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현장에 전문적인 관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인력 관리하기는 힘든데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아마 더욱더 여러분들 실무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4대 보험 문제, 특히 건강보험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건강보험 여러분들 다 아마 부딪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회원사 관리하시는 우리 업체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아웃소싱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보면은 예전에 보니까 다 19일 신고하더라고. 19일 신고해가지고 근로내역 신고 19일, 일용직급 수소 신고 20일, 노무비 대장 22일,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19일로 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 가지고 다 19일로 했는데 건강보험 지도조건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런 문제 많이 있죠. 퇴직금제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동업소에서 안 주는데 이걸 안 지게 되면 계속해서 민원 발생되는 문제. 근로내역 신고는 밑에 하도급 회사에서 우리가 하도를 받아가고 밑에 하도를 줬는데 거기가 제작 설치예요. 제작 설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에서 끊어서 노무비를 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하고 난 다음에 비수기가 돼가 노동부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일용근로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노무관리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손에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것만 탁 열어서 친절하게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여기 그냥 답이 다 있습니다. 한글만 하면은 권리 찾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전문가들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세무사다, 노무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세무법인이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궁금한 걸 풀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손안에 네이버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내가 궁금한 것만 치면은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만 알 수 있나요? 이런 근로자도 알아요? 이런 근로자가 더 잘 알죠. 이분들은 IT가 발달돼가지고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서로 정보를 다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대더라. 이렇게 했더니 실업금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우리 비시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이런 근로자가 자기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알고 있는 법적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법대로 다 하면 좋은데 우리 회사가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일이 다 하고 가시잖아요. 관리 업무도 하시고 회계도 보시고 총무 업무도 보시고 다 하면서 그걸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3시간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교재 중심보다는 사례 중심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보지 마세요. 교재 보는 순간 5분 내 주무시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용근로자가 뭡니까? 얘도 말씀드리면은 각자 답이 다 틀립니다. 대답이.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뒤 화면을 볼까요? 그래요. 엄마가 틀려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근로기준법 틀리고, 건강보험법 틀리고, 고용보험법 틀리고, 산재보험법 틀리고, 행정에서 따르고, 판례에 따르고. 그러니까 그 법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정의를 달리해요. 건강보험법 한번 볼까요? 일용근로자를 한다면 1월에 20일 미만, 그러니까 1월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1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쓴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나 보험법이 나와 있죠. 근데 대법원 같은 데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된 자를 근로자라고. 이런 근로자의 정의가 사회적 정의도 안 돼 있고 법적 정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당으로 정해지는 근로자다. 그런데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10만 원이죠. 10만 원. 1일 10만 원을 이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좋아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도 별로 내기 싫어하는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다. 이게 세금이 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가 일용 근로자 그 현장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럼 일용 근로자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계약서. 일용 근로자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장이 있을 때 그 현장 근무하고 끝나면 또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여러분처럼 입사 때 근로계약서 쓰고 퇴사 때까지 근로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통상은 현장 단위별로 쓰죠. 현장 들어갈 때. 그 현장 끝나게 되면은 보통은 현장 개시일로부터 공정 종료 시까지 이렇게 쓰죠. 현장 종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쓰고 그 현장에서 떠나서 B라는 현장을 옮기게 되면 그 현장을 또 써야 되죠. 왜? 현장이 바뀌니까. 이거 쓰지 않습니까? 이때 쓸 때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봅니다. 1일 10시간에 우리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시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이런 근로자들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일용하다가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 해배 단위로 하는 그 성과급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뭐 팀장님, 뭐 소장님, 반장님 이렇게 쓰는 분들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A 현장 끝나면 이분들이 기능이 검증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그 회원사에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회원사 오신 데는 지붕공사 하시는 그런 그 업체인데 철골. 그러면 지붕공사 하는 데는 콘크리트 했던 사람이 지붕공사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서 현장 다니면은 기능이 나름 이제 향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주로 옮겨 다닙니다. 주로 기능공들이 옮겨 다니지 트레이닝이라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 현장, B 현장, C 현장 계속 다니다가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1년도 넘고 1년 넘으신 분들은 일을 잘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주죠. 왜냐하면 성과가 잘 나오니까 해외 다니기 하기로 했는데 뭐 일찍 끝내고 아무 하자 없고 잘한다고 뭐 칭찬받으니까 그 팀은 계속 다니면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근무한 일용 근로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0만 원에 20일 일했다 그럼 20일이면은 200만 원. 그래서 세금 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 제로잖아요. 1일 20일에 10만 원씩이니까 그냥 곱하기 20하면 200만 원에서 세금 제로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신고를 합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해요. 그 팀장님이 이분이 15만 원인데 15만 원 하면 5만 원 세금 내잖아요. 6%에 1-0.5 해가지고 0.45 해갖고 세금 물잖아요. 물어봐야 5만 원에 한 3%, 2.5% 하면은 만 원치 안 드나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 물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20일에서 300만 원이면은 세금 물으면은 우리 근로자가 싫어하니까 그냥 뭐 안 물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걸 1일 10만 원으로 바꾸고 공수를 30공수로 늘려줘라. 이렇게나 저렇게나 엎어치고 뒤치나 똑같긴 하는데 똑같지는 않죠. 여기는 세금이 있고 여기는 세금이 300만 원 받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현장 단위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노무 관리가 돼야지 아유 무슨 소리야 법인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현장 한이 많이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하냐면은 일용 근로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상식으로 뭔가 하려도 안 되는 게 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법에서 일용 근로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있죠. 일용 근로자 일당 10만 원은 비과세라고 10만 원이 오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내는 방식이 이게 이제 일용 근로자 세금 방식인데 3개월이라는 것과 12개월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속부터 어떻게 해야 일용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일반 회사의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회사,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아니라 뭐 병원이다, 아니면은 뭐 슈퍼다 이런 데서는 일용 근로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보통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방학 때 이제 알바를 했는데 물어봐야 아빠가 노무사니까 그 알바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당 9,000원씩 해가지고 8시간에 72,000원을 준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배선하게 되면은 알바비도 세금을 뗀다 그러네요. 글쎄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일당 처리를 해달라고. 일당으로 72,000원이면은 이거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자, 일반 회사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용 근로자 세법에 대해서는 일용 근로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세법 어떻게 보느냐? 12개월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법에서 일용 근로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12개월 건설업의 일용 근로자를 한다라면 12개월 동안 일일 10만 원을 비과세로 해서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일용 근로자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계시죠? 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똑같은 10만 원 주는 거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쓰고 싶어 하죠, 현장에서는. 왜? 그분들이 기능이 더 나으니까.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일용세법에서 12개월로 두고 있다라면은 이 12개월이 넘어선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일용이 아니라는 거죠. 세법에서 일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일용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번 달에 세법 개정돼가지고 추가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다음 달에 월급 받을 때 추가로 받으신 분도 계시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매월 급여가 결정이 되면은 그 급여에서